계엄 판단은 없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해 탄핵 심판을 판단을 하면서 계엄 자체에 대한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오늘 헌재가 없었어요. 이 부분도. 오늘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관의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나온 헌재의 판단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화면에 있습니다. 왜 주목을 받느냐면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요. 오늘 결정문 보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 위에 국무회의 건의 등 적극적 행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걸 이렇게 별도 놓고 뭐 그거의 정당성을 부여 위에 뭐 이렇게 행위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건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계엄의 위헌, 위법성 판단 안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게 논란됐잖아요. 중간에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내란죄를 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란죄가 철회된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오늘 헌법재판소가요. 우선 소정민 변호사,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 자체는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판결문만 보고 해석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그런 설시 가능성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오늘 선고를 했던 것처럼 뭐 실제로 관여를 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나아가서 비상계엄이 적법한지 혹은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생략한 걸 수도 있고 사실 반대 구조로도 설실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죠. 먼저 판단하고. 근데 그리고 만약 이게 위헌이다라고 하면 근데 한덕수 총리가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순서로도 사실은 선고를 할 수 있었지 사실 않나. 말로 근데 오늘 헌재가 그런 걸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안 나온 거예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쪽으로든 사실은 판시를 가능했을 텐데 아예 비상계엄의 그런 적법성 혹은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있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와 조금 염두를 해둔 것 아닌가. 만약 오늘의 이런 평가가 먼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미리 이제 선고를 예측하면서 사실 이런 여론적인 분열 상태가 더 가중되는 것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고려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재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힌트를 안 주기 위해서 약간 논리 전개를 그렇게 가져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초기에 사실은 이 탄핵 소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는데 내란죄 부분이 철회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역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자제를 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설치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내란죄 부분이 철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호인 측에서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따라서 적법하지 못한 그런 절차다라는 주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 부각된 쟁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한덕수 많습니다. 총리 탄핵 심판 탄핵 소추 때도 초기에는 내란죄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일단 내란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한덕수 총리와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수준으로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세밀한 차이가 있긴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판단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먼저 판단을 했다가 이후에 윤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국론이 또 분열되는 상황까지 또 조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내란 행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걸 구체로 판단을 안 한 것 같단 말이죠, 지금요.
자, 그러자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약간 이런 목소리를 내더군요. 오늘요. 들어보겠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좀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각자의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의 결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자, 복귀영 의원님.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 결정문이 나오면, 그리고 설명이 나오면 거기에는 분명히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재가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다. 내란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힌트가 안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연결질 힌트가 없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귀를 쫑긋하고 기대했던 것이 약간의 힌트가 나올 것으로 예.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뭐 완전히 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억지로라도 힌트를 좀 찾아내 보면, 힌트를 안 줬는데 억지로 힌트를 찾자면 보면 뭐 어찌 보면 이제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5가지 탄핵 소추 그 사유 중에서 하나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개입했다, 방조했다, 뭐 계엄을 방조했다, 묵인, 혹은 방조 공모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증거도 없다. 인정할 만한 뭐 근거가 그렇습니다. 없다. 이거는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한 총리가 그거는 국무회의가 아니고 저는 간담회 정도로 해석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차를 거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탄핵 소추 5가지 사유 중에서 절차를 지켰다라는 주장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측과 아주 가까운 뭐 이상민, 김용현 이런 정도 빼고 나머지 모든 국무위원들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한덕수 총리도 그런 설명을 그렇습니다. 했었죠.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공모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저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전제를 보니까 구체로 말은 안 했지만 그게 있는 거다,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그거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김근식 전 실장님, 헌재가 말을 매우 굉장히 아낀 겁니까, 그럼 지금? 아낀 거죠. 아까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고 모든 국민이 거기에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문에 그것을 예측하거나 짐작할 만한 빌미나 꼬리를 주면 당연히 그거 가지고 또 기대하는 쪽에서는 뭐 환호할 것이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분노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그 힌트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최소한의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 담은 것 같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의 유연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채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로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역할을 했던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유연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귀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행위에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묵인 방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또 반증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묵인이나 방조의 증거가 있었다면 이것에 대한 위법 판단을 할 거리라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그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그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식의 힌트의 힌트까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내용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재가 굉장히 그 논의의 숙고를 거듭한 것은 아직까지 8명 전원이 합의에 도달할 만한 만장일치 의견에 도달할 만한 저는 합의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6대2냐 5대3이냐 한 명 차이입니다만 정말 대통령으로서 명운을 가르는 차이이기 때문에
이 6대 2냐 5대 3으로 지금 엇갈리는 지금 분위기라고 한다면 정말 치열한 지금 논리, 치열한 법리 논쟁 이게 해석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저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좀 합의되는 부분으로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5명, 2명, 1명으로 갈려서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걱정은 만약에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도 이렇게 막 나눠서 나온다면 이거는 후폭풍이 클 수도 있다는 걱정이신데요.